손혼제의 법칙 제정자로서의 이성. 419. 정신본성은 단순한 존재상으로는 순수의식이고 개개의 자의식이다. 개체의 원초적 규정성은 행동의 요소와 목적이라는 즉자존재적 긍정의의를 잃고 다만 지향된 계기로서 개체는 전반적 자아의 형식인 자체이다. 반대로 형식적 사상은 활성의 자체분할적 개체성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데 이는 개체성의 분할이 사상 전반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범주는 순수의식의 전반자로서는 내적 즉자존재이지만 의식의 자체는 범주의 한계기이니 역시 외적 대자존재이기도 하다. 전반성은 존재의 단순 자기식별이기에 범주는 절대존재이다. 420. 이렇게 의식의 대상은 진리화의 의의를 가지는데 이것이 존재하며 준거제시적임은 즉자차대자로 존재하며 준거제시적이라는 뜻이다. 절대사상은 더 이상 확신과 진리 사이의 전반성과 개체성 사이의 목적과 현실 사이의 대립에 시달리지 않는 자의식의 현실과 행동으로 존재한다. 이 사상은 그래서 윤리실체인데 이에 대한 의식은 윤리의식이고 자의식과 존재를 통일하니 대상객체도 진리이다. 윤리실체는 자의식이 더 이상 넘어서기가 불가하며 불어나기에 절대가치인데 자의식은 그 안에서 스스로 공감하는 것으로서 이 객체는 모든 존재와 위력이기에 자의식이 초월불가하며 자기 자체이자 자기의지이기에 초월 불어나는 것이다. 윤리실체는 의식의 분별성을 내포하기에 스스로 실제 대상이며 자신을 절대본질의 규정법칙에 따라 여러 군체로 나눈다. 군체가 분화해도 개념에는 존재와 순수의식의 자체계기가 내장되어 있어 모호하지 않고 재군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통일체이며 분별에서 계기들이 더는 격리되게 하지 않는다. 4.1. 인륜실체의 법칙군체는 그대로 인정된다. 근원과 정당성을 문제시할 수도 없고 다른 증명을 수색하지도 않음은 본질 이외 즉자차대자적인 것은 자의식 자체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의식은 그 자체의 진리본질의 대자존재로서 그만큼 즉자 혹은 순수의식으로서의 의식의 자체임에 기인하여 이 본질 이외 아무 것이 아니다. 4.2. 자의식은 스스로 이 실체의 대자존재의 계기임을 인지하니 자네 법칙의 존재를 표현하기를 건실한 이성은 무엇이 정과 선인지 곧바로 안다고 한다. 이성은 직감한 법칙이 즉효하여 정과 선을 직설하면서 규정적 법칙이 의미 충만한 사상 자체임을 선언한다. 4.23. 이렇게 직접 주어진 사안은 역시 직접 수입하고 고려될 것이다. 감각적 확신의 경우에 즉현한 존재의 본성을 검사해야 했듯 여기서 우리는 그저 이 윤리 확신에 의한 혹은 즉존하는 윤리 실체의 군체에 의한 현존이 어찌 구성되었는지 보아야 한다. 이는 몇 법칙이 예시할 것인데 우리는 법칙을 아는 건실한 이성의 선언 형식으로 법칙을 수입할 것이라 직접의 윤리법칙이라 고려되어 온 법칙 안에서 유효해야 할 계기들을 우선 소개할 필요가 없다. 4.24.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무조건으로 제시된 의무에는 진실을 안다면 이라는 조건이 단숨에 붙는다. 그래서 계율이 된다면 사람은 항상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가 된다.
건실이성 즉 엄밀히는 무엇이 정이고 선인가를 직관하는 윤리실체는 역시 이 조건은 이미 일반적 잠언의 일부분이 되어 있으니 미리부터 이런 계율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계율을 언표하면서 이미 파기한 것이다.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미는 사람은 자기 지식과 신념에 따라 말해야 한다이니 말해진 것과 의미하는 것이 다르니 의미하는 바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거짓되고 부당한 표현의 발전 형태는 사람은 당시의 자기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정으로는 명제가 전반적 필연성의 즉자적 유효성으로 천명하고 싶었던 것은 철저히 우연으로 돌려지는데 발언의 진실성은 내가 진실을 알고 스스로 확신 가능한가에 달려있고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진위혼란에 수수께끼는 우연히 알고 의미 두고 이해하는 상태에 따라 언급되기 마련일 뿐이라는 것이다. 내용이 이렇게 우연적이라면 명제의 형식에서는 전반성을 띄어도 내용이 전반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하는 윤리적 명제에서는 자체 모순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인지와 확신의 우연성을 파기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제가 수정된다면 이것은 시발점에 그대로 모순되는 계율이 될 것이다. 건실이성은 당초 진실표명 능력을 직접 소유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진실을 곧바로 알지는 못하니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일반 당위에 따른 지식이기에 모든 특정 내용에서 실제로 자유로울 것이 요구되어 우리의 진실 요구에서 제외돼 있지만 여기서 관건은 윤리실체 내의 분별이라는 특정 내용에 관한 것인데 윤리실체의 이 즉각적 규정은 스스로 참으로 철저한 우연성이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내용이 아닌 지식에 의거하여 법칙화하여 전반성과 필연성으로 격상할 경우 사라지고 만다. 4.25 추가에 저명한 계율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인데 개별자의 타자와의 관계를 두고 양자의 감정관계를 일깨운다. 능동적 사랑이야말로 부동의 사랑은 부재자로서 취급 대상이 못 되는 데 반해 사람에게 해악을 제거하고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사람에게서 나쁘고 이 악에 대처하려면 적절한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니 즉 지성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무지한 사랑은 사람에게 증오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지성적인 실질적 시혜는 가장 풍부하고 중요한 형태로서 국가의 전반 지성행위인데 비교하면 단일 개별자의 사적행위는 거의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국가의 힘은 막대하여 개인이 이에 대항한다면 완전하고 분명한 범죄의 의도이거나 국가외적 존재에 대한 아첨으로 인해 공동체의 권리와 지분을 유린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행동은 모조리 무용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분쇄될 것이다. 매우 단일적이고 독립적으로서 필요 상황에서의 원조이면서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행동의 의미 즉 감성만이 유일하게 시혜적으로 남는다. 우연은 행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성과가 될 것인지 그저 미수는 아닐지 심지어 나쁜 것으로 타락할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이타적 행동이란 필요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유형의 것이고 기회가 잡힌다 하더라도 행동이 성과가 되고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칙도 앞서 고려한 법칙처럼 보편적 내용이 결여하고 절대적 윤리법칙에 해당할 즉자차대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두 법칙은 당위에 머무를 뿐 현실성이 없어 법칙이 아닌 그저 계율일 뿐이다. 426. 사상의 본성으로 미루어 보면 전반적이고 절대적인 내용이란 이상은 단순한 실체에 적용한 어떤 규정성이 실체의 본성마저 단순한 고로 저촉되어 명백히 포기해야 한다. 단순 절대성 자체에 기초한 계율이 단적으로 윤리 존재를 제시하면서 나오는 구분은 규정성이어서 이 단순 존재의 절대 보편성 아래 한정되는 내용이다. 절대적 내용의 모든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면 계율은 형식 보편성을 추구하여 자기 모순을 피할 수밖에 없다. 내용이 결여된 보편성은 형해일 뿐이고 절대적 내용이란 것 자체는 분별이 없는 분별과도 같으니 무내용이다. 427. 법칙 제정에서 남은 것은 보편의 형식일 뿐인데 실은 의식의 동어 반복으로서 내용에 맞서며 지식은 내용의 실제가 아니고 본성 혹은 자기 정체성이다. 428. 그러므로 일륜적 본성이란 자체 그대로가 내용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법칙이 될 수 있느냐를 자기 모순의 존재 여부로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법칙 공여자로서의 이성은 다만 비판적 검찰자로 위축된다. 소논 제3법칙 검찰자로서의 이성. 429. 단순한 인륜 실체 내에서 분별이란 사변으로서 특정 계율에서 보았듯이 환경의 지식과 환경 그 자체 그리고 행동에서의 우연에 따른다. 이 단순 존재와 해당 규정성과의 비교는 우리가 한 바 있는데 여기서 이 단순 실체는 형식적 보편성 즉 내용의 자유로우며 대항하고 어떤 규정성으로 인지하는 순수의식임을 자현한다. 이런 식의 전반성은 당면 사상 자체의 경우와 여전히 상동하나 의식에서는 다르게 더 이상은 무상무행류가 아니고 특성에 관계하여 힘을 행사하며 그 진실로 군림한다. 이 의식은 일단 먼저 거쳤던 시험 과정과 같아 보이고 행동은 기기에 불과해 보이는데 전반성을 앞서와 같이 특정 규정성과 비교하여 이내의 부동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특정 내용과 전반성과의 관계는 후자의 의미 변화에 따라 이화하였는데 규정 가능한 형식적 전반성의 내용은 자체 관계만 인식함에 따른다. 검찰 중의 전국적 순전 실체는 진입한 의식에 따라 자현하는 규정성에 대항했는데 여기서 비교의 일방항이 소멸하여 전반자는 더 이상 확실 존재도 아니고 증거자도 아니고 즉자차대자로 정당성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형으로서 특정 내용을 자체와만 비교하고 동어 반복인지를 살핀다. 이제 법칙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하는 것으로서 의식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의식은 법칙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이전처럼 스스로 자기 현실로 인한 개별성과 우연성에 연계하지는 않는다. 의식은 계율과는 계율로서만 관련하고 계율을 향한 태도는 스스로 계율 검찰의 척도인 만큼 복잡하지 않다. 430. 이런 이유로 의식의 검찰은 그다지 나아가지 않는다. 기준이 동어 반복이라 내용에 무관하여 한 내용은 그 대척과 동일하게 수용 가능하다. 예문으로 사유재산 보장이 다른 용도에 의해서가 아닌 즉자차대자적의 법칙이어야 할까의 윤리의 본질은 법칙이 자신과 동일하고 이 자기동일성 즉 자체 기반을 통해 무조건화되는 데 있다. 사유재산 자체는 모순이 아닌데 자기동일로만 소재하는 고립규정성이다.
사유재산 부정 즉 무물주나 재산 공유 역시 자체 모수는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무도 없거나 먼저 온 자가 임자이거나 혹은 모두가 공유하되 각자의 수요량에 따르거나 균일 분배하거나 하는 것은 대척인 사유재산과 유사하게 단순 규정성이고 형식사상이다. 물론 주인 없는 물건도 필요의 대상이라면 특정인의 소유가 되게 마련이어서 오히려 모수는 법칙에 만든 물건의 자유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물주부재는 절대적 물주부재의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소유가 될 것이며 이는 보유가 아니라 직접 소비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렇듯 완전히 무작위의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은 유일한 탐구 대상인 의식개별자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의식적 개별자는 자신의 욕구를 전반적 형식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생존 전반을 위해 준비할 것이며 지속적 소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여 우선 찾아온 자의식개별자의 무작위 할당한다는 물건의 당위는 스스로 조화롭지 않다. 재산 공유가 기저인 사회에서는 공급이 보편적인 항구 법칙에 따르는데 각각이 자기 원하는 만큼 공급받는 경우에 이 불평등은 개별자의 평등이 소신인 의식본성과의 충돌이 있고 한편으로 소신에 영합하여 재산을 균등히 나눈다면 이 경우 분배가 수요와 무관하지만 그런 관계만이 바로 분배의 이상을 이루는 외길이다. 431. 사유재산 부정이 모순적인 것은 다만 단순 규정으로 있지 않았던 것에 있다. 계기별로 분석하면 사유재산에도 역시 적용된다. 단일 소유물은 공적으로 구체화되어 유지되나 사용되고 소모되는 물질 본성에 배치된다. 동시에 물건이 사유물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범접하는데 소유권의 인정은 타인들 사이에서 대등하게 정체를 가짐이라 배타성과는 배치된다. 소유하는 것은 물건으로서 일반적 대타존재이고 내게만 무작정 아주 일반적인 대자존재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전반적 물성에 위배된다. 결국 사유는 모든 면에서 무사유나 같이 모순되는데 각각은 두 대척자를 내포하여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자체 모순의 양계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각각의 규정성은 전개 없이 간단히 사유 혹은 무사유로 고찰하면 서로 상대같이 단순하여 자체 모순이 없다. 이성이 잔해 소유하는 법칙 기준은 어느 경우에나 다 같이 잘 맞아 사실은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론적 진실의 인식을 위한 형식적 기준으로서만 용납되는 모순명제인 동어반복 즉 진실과 허위에 매우 무관심한 것이 실질적 진실의 인식을 위해 이보다 더할 것이라면 해괴할 것이다. 432. 영적 존재의 공허를 메우는 양계기에서 윤리실체의 직접 규정성들을 적용하고 이들이 법칙인가를 알아볼 과정은 지향되었다. 결과는 특정 법칙이든 관련 자식이든 불용이다. 그러나 실체란 절대 본질로서의 자체의식이라 내부의 분별이든 분별의 지식이든 포기 불가하다. 법칙의 제정과 검찰 모두 무익함이 드러남은 양자가 단독 고립적으로 취급되었을 때 윤리의식의 부정한 계기일 뿐이고 양자가 나타나는 운동은 그리하여 윤리실체가 의식으로 자기현시한다는 형식적 의미라는 것이다. 433. 양계기가 당면 사상의 의식의 더 자세한 규정이라면 성실한 의식의 형식으로 인정 가능한 데 앞서는 형식적 계기로서의 경우이지만 이제는 응당 존재할 선과 의의 내용 그리고 기설정된 진리의 검찰에 열중하는 한편
건실한 이성과 현명한 안목으로 계율의 힘과 생명을 줄 것을 꿈꾼다. 434. 이 성실성이 없다면 법칙은 의식의 본질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검찰 또한 의식 내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양계기는 각자 직접 자기 실현하면서 한쪽은 현실 법칙의 부당한 재정과 존속이 나타나고 다른 쪽에서는 법칙을 부당하게 무시함이 나타난다. 한정의 법칙이 우연한 내용이란 것은 단일의식의 자의적 내용이란 의미이다. 이렇게 즉각 법제함은 자의를 법제화하고 이에 순종이 윤리라는 전제적 오만인데 단지 법률로서의 법률회로의 순종이며 동시에 계율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계기 역시 고립된 한에는 법칙의 검찰의 의미인 바 부동의 것을 옮기려 하고 제절대법칙을 국외의 변덕으로 간주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지식의 오만을 뜻한다. 435. 양형식의 계기들은 현실형체와 부정적 관계인데 이들에서는 체는 실제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만하지만 그보다도 의식은 양계기를 아직 자신의 직자 형태로 간직하고 있고 체는 당초 이 특정 개체의 의지와 지식일 뿐이었거나 비현실적 계율의 당이었고 형식적 전반성에 지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지향되어 의식이 전반성으로 돌아오면서 대립은 소멸된다. 영체는 이러한 양상으로 유효화하는 실체로서 고립이 아닌 다만 지향된 계기들로서 상위의 총괄자는 의식의 자체이며 이제 영체에 자리해 현실화하며 충전하며 자의식화한다. 436. 이리하여 영체는 일단 자의식에게 즉자존재로서의 법칙이 되는데 법칙검찰과 연계된 전반성은 단지 형식적이고 즉자적이 아니라면 지향된다. 이 법은 특정 개인의 의지에 기반하지 않고 즉자차대자적으로 동일하게 타당한 영원한 법인데 직접 존재 형태의 모든 이의 절대적 순수의지이며 단지 당위로서 존재하라는 계율이 아니라 엄존하고 타당하고 범주의 보편적 자아이고 직접 현실화된 자아이고 세상은 이 현실만 있다. 그런데 이런 존재 법칙이 단적으로 타당하기에 자의식의 순종은 주제자의 자체인식 부재 중에 무작위한 명령의 봉사와는 다르다. 법은 자의식 고유의 절대의식이며 직접적인 사상이다. 믿음이란 어떤 본질을 감지한다 해도 생소한 것이기에 자의식이 이 법을 믿지는 않는다. 윤리적 자의식은 곧바로 자기의 전반성을 통한 본질을 가진 하나인데 믿음은 다른 면에서는 개별의식에서 시작하여 줄곧 의식을 이 통합체로 향하게 하는데 그 본질 존재의 실현을 이룩하지는 못한다. 위의 의식은 다른 면으로는 개인적 면모만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 중개가 끝나고 완성된 사실만으로 이 의식은 윤리실체의 직접자 의식인 것이다. 437. 그리하여 자의식과 본성의 차이는 명백하다. 본성 자체에서의 구분도 우연한 규정이 아니라 부등성의 유일원천인 자의식이 본성과 합치함에 따른 공통생기가 관통하여 군체로 나뉜 것으로서 정기들이 이탈 없이 상호교섭하고 각각의 유별성의 청순무구함과 본성조화를 보지 않은 순결한 천상형이다. 자의식과 본성 내 재성분의 관계는 일제히 단순 명백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고 관계의식의 구성에 불과하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불성문의 신류를 확실히 전달한다. 어제의 것도 오늘의 것도 아니요 영속하는 것이라.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네.
존재할 뿐인 제법칙의 기원을 캐고 적용 범위를 출처에 한정한다면 나는 이미 거기서 초탈한 상태인데 이는 현재 전반성이 내게 있고 제법칙은 제약화 한계화된 이유이다. 이들이 내 안목에 유효하다면 나는 이미 이들의 부동의 즉자 존재를 부정하고 나로서는 옳을 수도 옳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윤리적 마음가짐은 정의에 견고한 집착과 이를 옮기고 흔들고 끄집어내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데 있다. 무엇이 내게 의뢰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사제라면 나는 인정하고 이 관계를 굳게 지킬 것이다. 의뢰품을 나를 위해 계속 보관해도 내가 법률의 검찰에서 따르는 동어반복적 원칙에 근거하여 나는 전혀 모순을 범하지 않는데 이는 더 이상 타인의 사제로 보지 않음이고 타인에게 속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니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관점의 변화가 모순이 아님은 관건이 자체 모순의 부재가 합당한 대상과 내용이고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내가 무엇을 양도할 때 나의 사제라는 관점을 타인의 사제라고 모순을 범하지 않고 바꿀 수 있듯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이다. 자체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정의는 아니며 정의는 정의이기에 정의이다. 모물이 타인의 사제임은 기본사항인데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양한 생각, 연관, 입장 등을 수색 접수하거나 법률의 제정과 검찰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필시관계를 혼란시킬 것인데 사실 내 뜻대로 반대편을 나의 불확정성 동어반복적 지식과 동형화하여 법제화했을 것이다. 이 편 혹은 저편의 규정이 정의인지는 즉자차대자적으로 규정된다. 나는 이 중에 서너 편을 법제화할 수 있고 아무것도 선택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들의 검찰을 시작하는 대로 나는 비윤리적 행로에 들어섰다. 정의의 절대성을 인식하면서 나는 윤리체내에 입고 있는 자의식의 본성이다. 이 자의식은 윤리체의 현실성이며 현재성으로서 자체이며 의지이다. 제3부 정신편 제6장 정신 438 이성은 자기의 전현존의 확정성이 진실로 승화되고 자신을 소유의 세계로 의식하고 세계를 자신으로 의식할 때 정신이다. 정신의 전변 과정은 의식 대상인 순수범주가 이성 개념으로 고양되는 직전 운동에 제시되었다. 관찰이성에서는 자아와 존재 그리고 대자존재와 즉자존재의 순수일치은 즉자 혹은 존재로 규정되고 이성의식은 자기 발견이다. 그러나 관찰의 진위는 이와 같이 이성만을 추구하는 직접 충동 그리고 이성의 무의식적 현존을 지향하는 데 있다. 직관된 범주 즉 발견물은 자아의 대자존재의식에 진입하여 자체를 대상존재체로 의식하게 한다. 대자존재가 즉자존재에 반하는 범주 규정은 역시 일방적인 자기지향의 계기이다. 범주는 전반적 진리를 반영한 즉자차대자적 본성존재로 규정된다. 아직 추상적인 이 규정은 당면 사상 자체를 구성함에 일단 영적 본질일 뿐이면서 전종의 본질 내용과 상관함을 의식으로 형식상 인지한다. 이 의식은 특정 개별자로서 아직은 실체와 분별되어 자의적 법칙을 만들기도 하고 단지 지식을 근거로 즉자차대자적 법칙을 자기 소유로 여긴다. 실체의 관점에서 이 영적 본질은 즉자차대자적이나 아직도 자의식이 없는 것이다. 즉차대자적이고 동시에 의식으로서 실제하며 자신을 표상하는 본성은 정신이다.
439. 정신의 근본은 윤리실체라고 이미 지정된 바 있는데 정신은 윤리의 현실성이다. 정신은 현실의식의 자주체이면서 의식과 대립하거나 대상 즉 현실 세상으로서의 자기와 대립하는데 세상의 자주체에게서의 이계성이 완전 소멸됨은 자주체가 의존성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격리된 대자존재로서의 의미가 완전 소멸됨과도 같다. 정신은 실체이자 전반자이고 자기식별적이고 항구적 근본으로서 모든 행동의 부동의 반석이자 시점이고 모두의 목적이자 목표이고 모든 자의식 사유 내의 즉자체이다. 이 실체 역시 모두와 각각의 통일성과 개체성의 노동으로 생산된 공공적 성과물인데 이는 대자존재와 자주체의 노동임에 기인한다. 실체로서의 정신은 부동의 정의로운 자주정체이나 대자존재로서 파쇄적 존재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이타적이어서 그 안에서 각각은 자기의 일을 수행하여 존재 전반을 분쇄하고 자기 몫을 거둬간다. 정신의 개별해체는 정확히 모두의 행위와 자주체확집의 계기로서 실체의 운동이자 혼이며 결실된 전반 존재이다. 자주체로 분산귀의한 존재이기에 죽은 근성이 아니며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440. 이렇게 해서 정신은 자조적 절대적 실제 본질이 된다. 앞서의 모든 의식 형태는 정신의 추상형이니 자체 분석으로 계기들을 분별해내어 각각의 잠시 체류한 결과이다. 이런 계기 분리는 정신 자체가 전제됨으로 존속하는데 이는 곧 확고한 실존의 정신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분리 상황에서 재계기는 개별의 실존 양상을 보이지만 저들의 근저와 근본으로의 진퇴에서 계기 잔량은 사라질 만함이 보이며 이 근본은 바로 재계기의 운동과 해소 과정이다. 정신 그리고 정신의 자기 해소 과정이 이렇게 해명되어 간략히 재계기의 면모를 반성해보면 의식, 자의식 그리고 이성이다. 정신은 자체 분석에서 자신을 대상객체 존재로서 현실화하는 계기를 고수하면서 이 현실성이 고유의 대자존재라는 사실은 무시하는 한계 내에서 감각확신, 지각, 오성을 포괄하는 의식 일반이다. 반대로 분석의 다른 쪽 계기를 고수한다면, 즉 대상객체가 소유의 대자존재라면 정신은 자의식 존재이다. 즉차대자인 존재의 직접 의식이고 의식과 자의식의 통일체로서 정신은 이성을 소유한 의식인데 소유라는 말이 가리키듯 합리적으로나 범주가치대로 즉자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대상을 가진 의식인데 이것으로 의식에 대한 범주가치를 가지진 않는다. 정신은 바로 앞에서 다룬 그 의식인 것이다. 결국 정신이 가진 이성이 실제 이성으로서의 혹은 정신에서 현실적이고 정신계를 이루는 이성으로서의 정신에 의해 직관되었을 때 정신은 진리가 되는데 실제하는 윤리 근본은 정신이다. 441. 정신은 직접 진리인 한에서 민족의 윤리생활이며 세계적 개별자이다. 정신은 필연적으로 직접 의식으로 발전해야 하고 윤리생활의 미를 지향하고 각양의 형태열을 통과함으로써 자아인지에 도달해야 한다. 이들 형태가 앞서의 것과 분별되는 것은 실제 정신이고 엄격한 자구의미대로 현실적이고 의식만의 형태 대신에 세계 형태가 되는 사실에 따름이다. 442. 생동하는 윤리세계는 진리에 입각한 정신이다. 정신이 자기 근본의 추상지식에 다다르면 윤리생활은 합법성과 법칙의 형식적 전반성으로 몰락한다. 정신은 이렇게 잔해분열하여
대상 요소 중 조대한 자기계로서 세속문화의 영역을 추구하면서 이에 맞서 극복하고자 산염적 요소인 믿음과 교리의 영역 즉 근본계를 추구한다. 정신이 자기상실과 자기회귀를 진화와 양계를 개념으로 파악할 때 개별자의 통찰과 그 전파에 따른 계몽으로 양계는 혼란되고 개벽하여 차안과 피안에서 각기 확장된 계는 이제 도덕의 형식으로 자의식으로 돌아오니 이는 자신을 구체자로서의 본성과 본질로서 포착하여 더 이상 자신의 계와 저변을 자신 밖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자내로 흡수하여 의식으로서 자기 확신하는 정신이다. 443. 윤리 전반 그리고 차안과 피안의 양계 그리고 세계에 대한 도덕적 관점은 정신으로서 그 단순 대자자 주체로의 진행과 회귀가 발전되어 갈 것이며 목표이자 결과는 절대 정신의 구체자 의식으로서 시야에 나타날 것이다. 논제 1 참다운 정신 윤리 444. 정신은 자체 단순 진리에서 의식이고 자신의 각계기를 분리한다. 행동은 정신을 실체와 실체의식으로 나누고 실체와 의식도 나눈다. 대국적 본질이자 목적으로서의 실체는 개별화된 실제성에 맞서는데 여기에 무한적 중개자는 자의식으로서 자기와 실체와의 즉자적 통일체이다가 이제는 대자존재가 되어 대국적 본질과 개별화된 현실성을 통일하면서 현실을 본질로 고양시켜 윤리를 행하고 본질을 현실로 강림시켜 상상에만 있던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자주체와 공동체의 통일체를 자기 성과로 도출하며 실제화한다. 445. 의식계기의 분리에서 단순 실체는 한편으로는 자의식과의 대립 상태이고 다른 편으로는 역시 자내에도 의식본성 즉 자내분별의 조성을 행하여 자신을 영역분할된 계로서 드러낸다. 이리하여 실체는 두 윤리실체인 인율과 신율로 분열된다. 실체를 대하는 자의식 역시 본성에 따라 인실력 중 인력에 경도되어 자기 행위를 모르거나 알더라고 기만당한지이다. 자의식이 행위를 통해 습득하는 것은 양력의 상충으로 인해 자체 분열한 실체의 분열체의 공멸은 자기의 행위윤리성의 지와 즉차대자한 본성윤리와의 상충으로 자기 몰락함이나 같음이다. 기실윤리실체는 이런 과정으로 현실자의식이 되는데 개설하면 이 특정 즉자체는 즉차대자로 존재하게 된 것이나 엄밀히는 이 과정 중에 윤리체계는 몰락한 것이다. 소논제일 윤리계와 인신규율과 남녀 446. 단순정신 실체는 의식으로서 분열된다. 개설하면 추상적 감각존재의식이 지각으로 과도했듯이 실제 윤리정황의 직접 확신도 그리하고 감성지각으로는 단순체가 다속성물이 되듯이 윤리지각으로는 발생행위는 많은 윤리적 연관을 가진 실제 정황이다. 감성지각에게 속성의 범람은 개체성과 전반성의 근본적 대립에 집중하게 하고 게다가 순수화된 실체의식인 윤리지각에서 다수의 윤리계기는 개별규율과 전반규율로 양분된다. 실체의 양분체는 각각의 전체로서 정신으로 남고 감성지각체들의 개체성과 전반성 두 계기 이외에 더 이상의 실체가 없다면 여기서 이들 계기들은 양면의 피상적인 대립만을 표현한다. 447. 여기 고찰하는 근본의 개별성은 일반적인 자의식의 의미이고 특정의 우연한 의식이 아니다. 이런 규정에서 윤리실체는 실제하고 절대정신이 풍부한 존재의식에서 실현되는데 이 정신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성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그 실천적 육화에서 우리에게 절대적 근본이었으며 여기서 의식적 윤리 근본으로서의 그리고 대상의식의 근본으로서의 참면모는 대자존재이다. 이 공동체는 정신이고 다개체의 반영으로 자체를 보전함에서 대자적이고 개체들을 자내에 보전함에서 즉자적으로 정신이며 실체이다. 현실적인 실체란 민족이고 현실적 의식이란 민족의 공민인데 단순 정신의 근본이 있고 전반적 민족 정신의 현실성에 자기 확신이 있기에 진실을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존재하며 우세한 정신에서 얻는다. 448. 이 정신을 인륜이라 칭할 수 있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식하는 실제 형식에 있다. 전반 형식에서는 주지율이고 통용하는 관습인데 개별 형식에서는 개체 일반의 현실적 자기 확신이고 단순 개체로서의 자기 확신은 정부로서의 정신인데 진면목은 공적으로 용인되고 모두에게 공포된 권위로서 자유로이 개진된 존재 형식의 직접 확신에 나타나는 확고한 존재이다. 449. 이렇게 공공연한 윤리력을 접하면 다른 힘이 있는데 실력이다. 국가의 윤리력은 자의식 행위의 운동이어서 윤리 영역의 단순 직접 본성과 대립하는데 실제의 전반성으로서는 개별 대자 존재에 적극 대항하는 힘이고 일반적 현실성으로서는 본질의 내부의 내적 근본으로서 국가의 윤리력과 다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 450. 전반성과 개별성이라는 윤리체의 양존재 면모는 각각이 전체를 포함하며 그 내용도 전개기를 포함함이 언급된 바 있다. 공동체가 소행을 의식하는 실체라면 상대면은 직접체 혹은 단순 존재체의 형태일 것이다. 상대면은 한편으로 일반적 윤리 영역의 내적 개념이거나 일반적 가능성이지만 반면에 역시 자의식의 계기를 내포한다. 이 계기는 직접적 단순 존재의 요소로 윤리 영역을 나타내거나 혹은 자신이 근본이나 특정체로서 타재함을 직접 의식하는 자주체 즉 자연적 윤리 공동체인데 이것이 가족이다. 가족은 무의식이면서 아직 윤리질서의 내부 개념으로서 윤리질서의 실제 자의식 현실과 맞서고 민족 현실화의 요소로서 민족 자체에 맞서며 윤리질서의 직접체로서 노동으로 전국에 기능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질서에 맞서며 가정신으로서 민족신에 맞선다. 451. 가족이 윤리체로 직규정된다 해도 성원 간의 혈연관계만이 아니라는 한에서 그리고 그들의 연결이 분리된 실제 개체의 직접 연결만이 아니라는 한에서 자내윤리체인데 윤리는 즉자적 전반자인데다 혈연관계인 만큼 영적관계이고 영체로서만 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족의 윤리 특성을 구성하는지 보면 첫째 윤리는 즉자전반자이기에 가족 성원 간의 인류는 정감이거나 애정의 관계가 아니다. 인류는 가족의 개개성원에서 전가족 공동체 전체의 관계에 자리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목적과 그의 행적 내용과 실제 행적은 오직 가족이다. 의식적 목적은 전체의 행위를 촉진하나 전체를 향해 지시되는 한 자체는 개별자이다. 권력과 재부의 추구와 보지는 부분적으로 수요에 따르고 욕망의 영역에 속하는데 다른 부분적으로는 더 높은 규정에서의 중개역이 된다. 이 규정은 가족 자체와는 부합하지 않고 참된 전반성 즉 공동체를 지지하면서 가족과는 부정적 관계가 되어 해당 개별자를 가족으로부터 퇴출하고 자연 속성과 개별성을 억압하여 덕성적으로 기르고 즉차대자를 넘어 즉차대 공동체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처럼 가족 특유의 목적은 개인에 있다. 관계가 윤리화하려면 행위자나 행위 관련자나 특정 경우에야 조력이나 봉사를 제공하는 사건 발생적인 관계로 있으면 안 된다. 윤리행위의 내용은 실체적, 전체적, 보편적이어야 하기에 전부의 개체이거나 보편성으로서의 개체에만 연관 가능하다. 그리고 생각되듯이 봉사의 제공이 총행복을 증진함에도 봉사가 즉각적이고 실제적이라 하여 다만 일정의 영향을 가할 뿐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교육 형태의 봉사에서도 노력을 계속하여 참으로 개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을 성과물로 산출하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데 이는 목적이 가족과 부정적으로 연결된 것 말고도 실행은 한정된 내용만 있는 데 있다. 결국 필요시에 도움 봉사를 개인 전반의 구조사실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도움은 그 자체 완전히 우연한 행동이어서 그 형국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평범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혈연 전반을 포용하는 이 행위에 공민은 가족에 속하지 않기에 공민이 되어 특정 개인으로서 계수되지 않는 자는 제외되고 행위의 대상과 내용으로서의 특정 개인은 가족에 속하나 그의 감성 즉 개인적 현실로부터 벗어난 보편 존재로서 취급한다.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생자가 아닌 사자에 해당하여 지리멸렬한 경험의 오랜 연속 이후에 하나의 완성형으로 자기 집중하고 삶의 사건들의 불안에서 벗어나 순수전반자적 정적의 경지에 오른다. 공민으로서만이 개인은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며 가족에 속하나 공민이 아닌 개인은 비현실적인 것에 된 헛개비에 불과하다. 4의 개인이 자체적으로 성취하는 전반성은 순수한 존재인 죽음인데 자연의 순리로 저절로 도달한 상태로서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는 아니다. 그리하여 가족 구성원의 의무는 이 대목에 추가하여 개인의 궁극 존재가 자연에만 의존한 비이성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작성한 것이 되어 의식의 권리가 인증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의 의미는 진실로 자의식 존재의 정적과 전반성은 자연에 속하지 않으니 개인의 죽음이 자연적 측면에의 의식행위에 기인한다는 환상은 배격할 만하여 진실이 성립한다. 자연이 이 개인의 행한 것은 개인의 전반성애로 승화의 면모가 직접 존재자의 운동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운동은 윤리공동체 내에 일어나며 이를 목적 삼기도 하니 죽음은 해당 개인이 공동체에 충실한 지고의 작업이다. 그러나 개인이 본래 특정적인 한 그의 죽음이 공동체를 위한 작업과 직결되어 성과가 되기는 우연임은 한편으로 만약 죽음이 그런 성과라면 그저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연적인 부정운동인지라 의식이 잔해 복귀하여 자의식이 되지 않음이며 다른 편으로는 단적 존재의 운동이란 존재자를 지향하여 대자존재가 됨에 있으니 죽음은 거기에 성과적 대자존재가 그 운동을 시작한 단적 존재와는 별개라는 분열상에 있습니다. 윤리질서란 단적 진위로서의 영륜이라 그 의식이 분열한 면면도 이러한 단적 형태이고 개별성은 추상적 부정성으로 넘어가 즉자체에는 위안과 화해가 없으니 원천적으로 외적 현실행위에서 받아야 한다. 혈족이 해줄 일은 추상적인 자연과정에 의식의 운동을 가해 자연의 작용을 중지시키고 혈연들을 몰락에서 구제하거나 더 나아가 혈족이 단순 존재화하는 몰락이 불가피하다면 몰락 결과를 자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자라는 전반 존재는 자기 회귀하여 대자 존재가 되며 무력하고 그저 소외되었던 개별자는 전반자로 승격한다.
사자는 자기 존재를 자신의 행위와 부정적 일자에서 해방했기에 공허한 단일체이며 그저 수동적인 대타 존재이며 저급의 비이성적인 각개체와 추상적 물질소의 자비에 놓이는데 이들 모두는 전자는 소유한 생명으로 후자는 부정적 본성으로 인해 사자보다 강하다. 가족은 의식 없는 욕구와 추상적 자열력에 의한 사자 능멸을 막고 저들만의 행위를 자기 구역에 하여 혈연자를 대지에 회포시켜 불후의 기본 개성을 입힌다. 가족은 사자를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여 사자에게 발진하여 회멸하려는 각각의 물질소와 하등생물을 통제하는 것이다. 453. 이 최종 의무는 완벽한 신율이며 사자의 적극적 윤리행위다. 사자와 사랑을 넘어 인륜으로서 있는 여타 각각의 관계는 인륜에 속하는데 개인을 자연인으로서 속한 자연공동체 내의 한계보다 격상하는 소극적 중요성이 있다. 인간적 정당성이 함유한 위력으로는 자각적 현실윤리 실체인 민족체가 있는데 그렇다고 신적인 정당성과 법칙이 함유한 위력으로 있는 현실의 피안에 있는 자가 위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자의 힘은 추상적이고 순수하게 전반적인 기초적 개체이기에 기초에서 이탈하여 현실 민족의식을 구성하던 개인이 본성인 순수추상으로 돌아오게 하니 순수추상은 개체의 본질이고 개체는 순수추상의 근거이다. 이 힘이 민족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진행을 볼 것이다. 454. 일률과 실률 내에는 차이와 계층이 있다. 양법칙은 의식계기를 소유하여 차이는 법칙 내부에 자생하여 운동과 고유의 삶을 형성한다. 이들 차이를 고찰하면 이들의 작용 방식과 윤리세계의 양 전반 본성의 자의식 양상 그리고 이들의 상호 간의 관계와 이행도 탄로된다. 455. 공동체 즉 명백한 효력의 상위법칙은 정부라는 개별 형식을 가짐으로써 참 생명을 얻는다. 정부는 민족 정신이 자체 반영한 현실이며 윤리 총체의 단순자 주체이다. 이 단순한 힘은 가족에게 공동체를 성분별로 확장하여 각 부분의 지속성의 자체 대자 존재를 할양하도록 한다. 여기서 민족 정신은 그 실체 즉 대상 존재를 갖고 가족은 이 실체의 구성원이다. 동시에 민족 정신은 전체의 힘이기에 이 부분들을 소극적인 통일체로 다시 모으면서 이들에게 독립성의 결여를 느끼도록 하여 이들의 삶이 오직 전체에 있음을 인지하도록 관리한다.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개인의 자주와 사제의 즉 인권법과 물권법의 구조로 조직하고 다른 편으로는 우선 보이는 영리와 소비 같은 특정 목적 같은 목적들을 위한 노동의 여러 방식을 이들의 특별하고 독립적인 연대로 분류한다. 전반적 회합과 교제의 정신은 자체 소외 경향의 저들 구조의 단순하고 퇴영적인 본성이다. 저들의 고립 상태가 고착하여 전체성이 와해되고 공동체 정신이 무산되지 않게 정부는 틈틈이 전쟁으로 저들의 핵심을 휘저어 저들의 기성질서를 뒤집고 저들의 자주권을 범하여 이제껏 고유의 삶에 안주하며 전체에서 이탈한 채 범접 못할 자주성과 안전을 위해 싸웠던 개인이 부과되는 의무로 신적 주제자인 죽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공동체의 정신은 이들 구조의 안정 존재를 용광로에 던져서 이들이 윤리질서로부터 떨어져 순전한 자연 존재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나 점검하고 의식자 주체를 보전하고 격상하여 자유와 위력에 다다르게 한다. 부정적 본성인 죽음은 공동체의 위력이며 보존력을 자시한다.
공동체는 신율의 근본과 명계의 영역에서 자기 힘의 진실을 확인한다. 456. 가족을 치리하는 신율도 자내 유별자 간의 관계가 현실적 생활 진행이 되는데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3종 관계 중 부부 간의 관계는 우선 일계의식이 직접 상대의식에게서 자기를 인식하는 상호인지 관계라. 이 자기인지는 자연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영륜을 대표나 모상일 뿐 실제의 영륜 자체는 아니다. 대표나 모상은 자체와 다른 곳에서 실존한다. 부부는 실존을 자체가 아닌 자식이라는 타자에 두어 도래하여 존재함이 곧 인륜이고 그 안에서 인륜 자체가 점점 소멸해가는 것인데 이러한 세대 간 변천은 민족 안에 지속적인 바탕이 있다. 부부 상호 간 의무적 경애는 감각을 동반한 생리관계와 혼합되어 관계 자체 내에 자기 회귀는 없다. 그 다음의 관계인 부모-자식 간의 의무경애도 그러하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경우의 정서적 영향은 인륜의 대상 현실이 저들에게 없고 자식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독립존재인 자식에 돌이키지 못하는 성장을 지켜봄에 따른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은 외부적 현실이고 자식 스스로만의 현실이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경우의 정서적 영향은 이들의 존재 유래와 근본이 타자의 소멸 중에 있는 사실 그리고 이들의 독립과 자체 고유의식은 원천으로부터의 이탈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에 따르니 즉 원천이 고가라는 분리이다. 457. 양인륜은 소속 각항의 변천과 부등성으로 한정된다. 인륜의 순수 형태는 형제자매에서 찾는다. 이들은 동기로서 안정과 균형에 도달하여 서로를 갈망하지 않으며 독립적 대자존재성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상호 독립개체이다. 결국 자매 형태의 여성성은 윤리의 최상의 직관을 가지나 윤리의식이나 윤리실존의 체현에 달하지는 않은 이유는 가족의 법칙이 직자내재의 본성으로서 의식의 백일화에 노출되지 않고 현실계 실존에서 면제되는 내적 감정과 신성으로 유지됨에 있다. 여성은 제가신과 연계되어 자기의 전반성 실체와 특정 개성을 목도하면서도 자기 개성과 제가신과의 관계는 생리적 욕구가 아니다. 여성은 여식으로서 부모의 사거를 생명적 정서와 인륜적 상실 속에 보아야 하는데 이만이 여성이 가능한 대자존재성 실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즉, 여성은 부모에게서 자기의 대자존재성을 긍정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모친과 아내로서의 인륜은 특정 개별자의 것이면서 한편으로 욕구에 속하는 일종의 생리 형식이고 한편으로는 이내 인륜의 무상함을 겪고 바로 그 이유로 특정 개인이란 타자로 대체 가능한 우연적 요소라고 보는 일종의 부정성이다. 윤리적 가문에서 이는 특정한 남편, 특정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 남편과 아이의 문제이니 여성의 인륜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전반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의 윤리생활과 남성의 것과의 차이인데 개별적 욕구로서의 과업 중에도 여성의 관심은 대승에 집중되어 욕망의 개별성의 구괴자가 되는데 남편은 양면이 분리되어 시민으로서 대승적 힘을 자각하면서도 욕구의 권리를 숙지하여 이에 관한 자유를 수호한다. 아내의 인륜에는 별성의 혼합이 있어 윤리생활은 순수하지 않으나 윤리적인 한에는 그 별성이 무관심의 소재라 아내는 배우자에게서 이 특정자 주체로서의 자기를 인지할 계기가 없다. 일반적으로 형제는 자매와 안정된 동기인 바 형제에게서 여성 자신을 인식함은 순수하고
여느 생리욕구도 섞이지 않았다. 이 인륜에서는 개별성관에 있어서 무관성과 윤리적 우연성은 있지 않으나 인지하고 인지되는 개별자주체의 계기는 정당성의 주장이 가함은 동기 간의 형평에 연해 있고 욕망배제의 관계임에 따른다. 형제의 상실은 자매에게 보상불능이고 자매의 형제의 의무는 가장 고귀하다. 1. 458 형제자매의 인륜은 가족의 자족적 삶이 와해되고 자체 초월하는 경계이기도 하다. 형제에서 가족정신은 개별자가 되어 여괴를 향하여 대승의식으로 넘어간다. 형제는 직감적이고 원소적이라 엄밀히 말하면 부정적 윤리생활이었던 가족을 포기하고 자각적 현실적 윤리생활을 얻어내고 창조하고자 한다. 459 형제는 지금껏 영역내 살아왔던 신륜에서 이탈하여 일륜로 이행한다. 자매와 아내는 가정주부이자 신륜 수호자가 되고 또 그렇게 남는다. 남녀는 이렇게 저들의 순자연 존재를 극복하고 윤리정체성을 드러내며 공이 윤리실체에 속한 양성을 분유하는 유별 존재이다. 양윤리계 전반 존재는 생내적으로 분명한 자의식으로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윤리정신이 영윤과 자의식의 즉합체로서 실제와 분별의 측면에서 생내유별의 존재로서 나타남이다. 현실 자체인 개체성의 형태에서 근원 정체성으로서의 영적 존재자 개념으로 자신을 보인 것이다. 성별이란 계기에는 잉여 미규정성이나 천부영량의 우연변이가 없다. 양성의 이러한 특정적 대립 중에 각 생내 존재는 양자 윤리정체의 중요성을 득한다. 1. 안티고네 1. 910